단 0.3%의 확률, 35년 동안 고작 5번만 찍었던 빅스 60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장은 극단적 공포와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죠. 이 숫자가 던진 충격파가 오늘 이야기의 포문을 엽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빅스가 이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극단적 공포는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플랫폼 텐티 펀드의 덴타피에로의 경우는 빅스 60 지수 돌파가 대개 시장 바닥이라고 확언합니다. GMI의 줄리엔 비텔의 경우도 이 나스닥 100 종목 55%가 현재 과매도 상태라면서 2008년과 2020년과 유사한 극단적 환경을 강조했죠. 이 시장 선행 지표들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극단적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 곧 반전의 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현명한 자본은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과거 빅스 60 이후 위험 자산의 경우는 6에서 12개월 평균 40%의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듯이 공포의 끝은 다음 사이클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빅스 지수가 60을 돌파한 후에 시장은 강력한 이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 심리의 주기적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극단적 공포는 항상 기회의 전조였습니다. 다만 토니 세베리노는 엘리엇 파동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이미 정점을 지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역설을 던집니다. 이 상승 신호 속에 두 번째 바닥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반등이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2차 하락은 종종 1차 하락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낙관론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고래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루 채굴량의 300%, 즉 새로 찍히는 비트코인의 3배를 꾸준히 빨아들이면서 거래소 밖으로 옮기고 있죠. 이 공급보다 큰 수요라는 조용한 파도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 가격 변동성과는 별개로 장기 투자자들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형 기관들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온체인 업체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의 가파른 증가와 거래소 잔고의 지속적인 이탈을 강조합니다. 2020년 강세장 초기와 겹치는 대자비가 이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이런 패턴은 단기 투기꾼들이 아닌 장기 보유자들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유의미한 것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이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산을 즉시 매도할 의향이 없는 다이아몬드 핸들 이 투자자들이 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무대 중심은 리플 XRP로 이동합니다. 이 가격은 2달러에서 2.15달러 범위에 마치 고정된 듯 보이는데 이 파생 시장의 레버리지 압력은 내부에서 비집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잔잔해 보여도 밑동이 흔들리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XRP는 SEC와의 법적 분쟁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정체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로 거대한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리플 XRP의 잠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정체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옵션 거래량이 98.74% 급증, 단 하루 만에 247만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31억 3천만 달러까지 늘어났고 현물 거래량은 오히려 마이너스 33% 줄어든 아이러니가 관찰됩니다. 이는 현물보다 레버리지로 달리는 자금이 많다라는 방증이죠. 파생 상품 시장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대형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나 현물 거래량 감소와 옵션 거래량 증가의 불일치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과 옵션을 통해 XRP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바이낸스 롱숏 비율이 보시게 되면 2.05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2.05라는 숫자는 시장 방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쳤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2.30달러 위에 쌓인 숏 3억 4,200만 달러는 뚫리면 폭발이고 막히면 투매다라는 양날의 검을 숨기고 있는 거죠.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숏 포지션이 이렇게 한 지점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가 심리적 저항선임을 의미하며 만약 XRP가 이 수준을 돌파한다면 숏 스퀴즈로 인한 폭발적 상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거부된다라면 롱 포지션들의 손절매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50일 EMA 2.2125달러와 100일 EMA 2.2282달러는 쌍둥이 관문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게 뭔 말이냐? 넘어서면 2.25에서 2.30달러 단계별 점프가 열리지만 부딪힌다면 200일 EMA 1.95달러까지 후퇴하는 역풍이 기다립니다. RSI 47은 아직 중립선에 걸쳐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이 기술적 지표들은 XRP가 현재 중요한 결정 지점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50일과 100일 이동 평균선이 좁은 범위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 모멘텀이 확실히 상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파생시장 밖에서는 장기 비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분석가 랜덤 크립토팔의 경우는 다가올 기가 강세에서 XRP가 5에서 10년 안에 100에서 1000달러를 찍을 것이라며 화끈한 청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XRP의 금융 인프라 역할이 확대될수록 가격은 지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경 간 결제 시장이 현재 연간 수십조 달러 규모임을 고려할 때 XRP가 이 시장의 일부만 장악하더라도 현재 가격의 수백 배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장기 보유자들에게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크립토 차일드의 CEO 매튜 브레넌의 경우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을 XRP에 베팅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5초 안에 1페니도 안 되는 글로벌 송금이라는 실사용 가치를 들어서 XRP가 기존 결제 시장을 게임 체인저로 바꿀 잠재력을 갖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브레넌은 특히나 XRP의 기술적 우위성을 언급하며 현재 스위프트의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이 3에서 5일 소요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 XRP의 혁신적 가치는 분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실용적 관점은 단순한 투기가 아닌 기술 혁신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물론 숫자는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현재 2.60달러에서 1000달러로 간다라면 시가총액은 무려 57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려면 규제 환경, 시장 규모, 실사용 확대가 한꺼번에 맞물려야 하기에 시간표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가총액은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데 따라서 이런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규제 장벽과 기존 금융기관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반대편에 이제 전망도 당연히 있겠죠. 반대 전망도 있습니다. 일부 온체인 트래커는 XRP가 2.22달러 돌파에 실패한다라면 레버리지 청산이 롱 포지션을 덮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서 숨어있는 반전이 언제든 튀어나올 준비를 마친 셈이죠. 특히나 파생 상품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연쇄 청산으로 인한 이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XRP 가격이 중요 저항선에 근접할수록 더욱 커지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남은 5가지의 핵심 숫자 60%, 60, 그리고 55%, 300%, 98.74%, 그리고 3억 4,200만 달러. 여러분은 XRP의 기가 강세 시나리오와 레버리지 폭탄 중 어느 쪽이 먼저 터진다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전략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극단적 상황에서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포지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장기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 전략을 변동성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